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으니까 다소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요. 이제 이 표를 보시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맨 밑에 이런 단백질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10개를 만드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 신호가 열심히 가서 저 수용체에 딱 붙습니다. 그러면 수용체는 그 신호를 받고 형태가 약간 바뀝니다. 단백질의 형태가 바뀌면서 저 뿌리 부분, 그러니까 세포 안쪽에 있는 뿌리 부분이 약간 바뀌는 거죠.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저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3차 구조로 접혔고 골지체에 의해서 위에 당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단백질로 평생 살아라 라는 명령을 받고 지금 막으로 와서 저렇게 막에 꽂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막단백질 저 뿌리 부분에 있는 아미노산이 약간 변화합니다. 그러면서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그 활성화된 신호 전달 단백질에 의해서 신호가 전달 2번, 3번 또 전달되면서 핵 안으로 들어가서 자, 지금부터 단백질을 10개 만드세요 라는 전달을 핵 안에 있는 DNA에 하는 거죠. 그러면 DNA는 메신저 RNA를 만들어냅니다. 메신저 RNA가 만들어져서 메신저 RNA가 핵공을 통해서 빠져나오죠. 빠져나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보소음에 들어가고 소포체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골지체에 들어가서 당을 붙인 다음에 자기 운명에 따라서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문 그 바이오 칼럼에서 보면은 제약회사들이 수용체를 기량하는 약물을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배운 수용체에 신호 전달 물질이 붙기 전에 우리가 만든 약물이 먼저 가서 저 수용체에 붙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먼저 차지한 수용체를 신호 전달 물질이 차지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신호를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량제다라는 표현은 바로 저 먼저 수용체를 차지하는구나 라는 뜻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단백질과 그 외 수용체의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냈고요. 그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단백질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 10만 개의 우리 세포가 삶을 영위하는 그런 속에서, 물론 이제 세포 바깥으로 나가는 단백질들도 많지만 세포 안에서 일을 하는 단백질들이 숫자가 정확히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단백질이 안 만들어져도, 그리고 필요한 단백질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도, 생산된 단백질이 아주 기형적으로 만들어져도 대단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거는 이 세 개 다가 유전자 변이에 의한 거고요. 이 유전자 변이는 대단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단히 심각한 질병들을 고치기 위해서 직접 유전자 자르거나 그런 크리스퍼 카스나인으로 자르거나 아니면 siRNA로 필요 이상 많이 생산되는 메신저 RNA를 세포질에서 잘라내게 됩니다. 인터피어링 하는 거죠. 그리고 기형적으로 많이 생긴 그 단백질, 이게 이제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치우는 작업들을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 뇌에서 치매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관련된 단백질이 점차 쌓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 쌓이는 저 단백질들을 치우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한 근위 영양증, 대단히 이제 심각한 그 질병이고요. 페닐케톤요증, 이 부분도 최근에 이제 크리스퍼 카스9으로 이런 질병들을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크리스퍼 카스9으로 도전하고 있는 SCD, 시클셀 디지즈라고 하는 그런 경상적혈구, 그러니까 적혈구가 남 모양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남 모양으로 생기면서 산소를 운반하지 못하는, 그래서 산소가 없기 때문에 빈혈이 일어나는 대단히 심각한 병이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수혈을 해줘야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단백질이 정확한 숫자로 정확하게
잘 만들어져서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하고, 단백질이 중요한데 단백질이 생성이 안 되거나 많이 되거나 기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전부 다 약을 만드는 타겟팅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제가 계속 이제 단백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단백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코스닥에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도전하고 있는 기술들을 많이 망라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크리스퍼 카스9도 나오고요. 스플라이싱이라는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오늘은 배우진 않았지만 핵 안에서 벌어지는 유전자 편집과 인트론을 제거하는 스플라이싱 개념을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어려운 개념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약간 얘기는 나왔는데 메신저 RNA라는 개념은, 근데 오늘 개념은 다 나왔는데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 5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번을 보시면 작은 그런 기름 덩어리죠. 기름 이중층 덩어리, 작은 세포같이 생긴 거를 사람들이 만듭니다. LNP라고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만든 안에다가 사람들이 만든 메신저 RNA,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인 저 핵 안에서 만들어야 되는 메신저 RNA를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 만든 메신저 RNA를 세포 비장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약을 우리가 근육 주사를 맞으면은 그게 전달이 되는 거죠. 돼서 저 세포 인지질 이중층 막에 접근합니다. 접근하게 되면은 세포가 내포 작용이라는 거에서 꿀꺽 삼켜냅니다. 작은 거품 덩어리를, 지방 덩어리를 꿀꺽 삼켜서 세포 안으로 흡수를 해요. 그러면 저 인지질 이중층은 분해가 되면서 그 안에 우리가 만들어준 메신저 RNA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메신저 RNA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리보솜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메신저 RNA는 저 리보솜으로 가서 결국은 폴리펩티드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신저 RNA의 염기서열 3개가 하나 들어가서 아미노산 1개가 나오면서 계속 저 말풍선, 3번에 보시면은 풍선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신저 RNA,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메신저 RNA는 저 1273개의 아미노산 풍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조금 전에 배운 소포체, 그 다음에 골지체로 가서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돌기, 오돌도돌한 돌기만 세포질 안에서 단백질 형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백질이 생겨나게 되면 항원으로 작용해서 B세포가 와서 그거를 보고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B세포가 만들어낸 항체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먼저 가서 붙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체에 먼저 가서 붙듯이 기량작용을 하는 거죠. 바이러스를. 그 작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메신저 RNA라고 하는 것들도 나중에 우리 몸에 항체가 생겨서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기량작용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CP, 저 인지질 이중층막으로 되어 있는 세포막은 좀처럼 뚫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름 덩어리이기 때문에 세포 바깥은 물이고 그 다음에 지방 덩어리고 기름이고 그 안은 또 다시 물입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극과 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약도 물하고 친하면은 저 지방질을 뚫을 수가 없는 거죠. 세포가 내포작용을 하는 거는 같은 기름끼리니까 꿀꺽 삼켜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세포 안으로 들어간 그런 약물은 또 저 지방층을 뚫고 바깥으로 나오기도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셀리버리라는 회사도 대단히 이제 훌륭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해제라 그러는 막 단백질의 C 말단, 그러니까 뿌리 부분에서 활성화되는 것을 막는 거죠.
그래서 7번 그 오른쪽에 보면 A라는 리간드가 있습니다. 그게 신호 전달 물질이거든요. 신호 전달 물질이 딱 붙는 순간 뿌리 부분이 활성화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뿌리 부분에 먼저 가서 신호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저해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를 중간 단계에서 인터셉트 하는 거를 저해제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활성제라고 하는 것은 재미있는데 저 7, 8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리간드가 정상적인 사람들은 하루에 10개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가정을 하면 저 리간드가 전혀 만들어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혀 세포가 작용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약으로서 저 7번을 만들어줍니다. 활성제를 오히려 리간드를 사람들이 만들어줘요. 활성제라는 걸 만들어줘서 몸 안으로 보내면 그게 리간드 역할을 하면서 안테나에 꼭 똑같이 그립니다. 저게 와가지고 안테나에 똑같이 딱 붙는 거죠. 붙으면은 활성화되면서 다시 전달작용에 의해서 세포 핵 안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기량제는 말씀을 드렸듯이 저 수용체에 리간드가 붙기 전에 우리가 만든 약물이 먼저 가서 붙는 겁니다. 먼저 가서 붙어서 리간드가 나중에 붙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기량제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량제를 타겟팅하는 회사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그 다음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약들도 이 중 어느 한 곳을 타겟팅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시고 머릿속에 형상을 그려두시면은 기업을 분석하시는데 대단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포의 구조와 그 안에서 세포의 주인공인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단백질이 어떻게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단백질 중에 가장 중요한 단백질인 세포 바깥과 세포 안을 연결시키면서 신호를 전달하는 수용체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가장 소중하다는 핵 안에 들어가 있는 DNA들도 DNA도 많은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설계도 이외에 다름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세포를 배우실 때 그리고 바이오를 공부하실 때는 모든 생각을 다 단백질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치료제는 단백질을 어떻게 하는 치료제인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치료제인가, 아니면 단백질을 저해하는 그 치료제인가 등 단백질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시고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거의 중학교 수준에서 거의 전문 투자자 수준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높은 그 빌딩에 63 빌딩에 1층부터 해서 거의 꼭대기까지 지금 올라간 그런 느낌이고요. 맨 꼭대기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렇게 바이오라는 것들이 어렵지 않고 아주 단순해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 바이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